네, 최근 메르스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발생 한 달 만에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는 24일이면 메르스 2차 진원지였던 삼성 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도 해제될 예정인데요. 오늘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 메르스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쨌든 어제까지는 숫자를 우리가 불안해하는 숫자들, 그러니까 사망자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진정세로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진정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교수님?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역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예. 확실히 우리가 메르스의 종식을 위한 그 안정된 범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는 지금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자료 화면이나 그 레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여러 가지 변수들, 잠재적인 감염원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감염원들이 혹시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은 아주 안정되게 그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28일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달 말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번 달 말이 아니라 다음 달 말까지는 어렵겠지만 다음 달 말까지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28일이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 잠복기가 지나고 7월 한 달 그리고 며칠 더 계산을 하면 앞으로 환자가 나온다고 보면요. 예.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은 종식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의견은 그러면 WHO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맥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WHO에서 얘기한 것도 아마 다음 달 7월 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예. 이렇게 큰 불은 꺼졌지만 잔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전히 제압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방역당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환자이고 또 이들이 전부 병 원내 감염이기 때문에 예. 이 지금 현재 환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몇 명 정도가 감염원이 확실치 않고 또 지금 그 감염원을 계속 추적해서 하기에는 좀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염원 추적보다는 좀 더 방역을 잘해서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지금 이제 반 사이에 이제 확진자가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66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환자들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예, 166명이 아니고 169명. 지금, 예, 그렇죠. 3명이 더 늘어서 169명이 되었고요. 예. 이들 환자가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해서는 아직 이 특효 치료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인터페론 알파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항바이러스제 또 2차 감염이란 말은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증세가 생겼을 때 또 예. 이거 면역력이 악화에 의해서 다른 그 세균성 감염이 박테리아 그 세균성의 그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항생제로 막아주는 여러 가지 예. 치료들을 이제 증상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은 다 대증요법, 증상에 따른 예.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중에서 지금 현재 101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14명이 위중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위중한 환자가 뭐 다 사망하지는 않겠지만 그중에 몇 명이 사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현재 에크모 치료 중인 환자가 3명인데 한 명은 호전돼서 아마 2명 남을 것 같으니까 예. 결국은 이 14명 정도의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예. 현재 그 확진 환자의 그 증가세랑 이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은 아마 이 사망률은 좀 더 치사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생기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에크모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뭐 반복돼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폐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 폐 기능이 네.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는 없애더라도 폐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산소 호흡기만으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예 혈액을 밖으로 빼내서 혈액에다 산소를 공급해줌으로 해갖고서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폐 기능이 아주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다시 면역력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예. 건강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때릴 수 있겠지만 상당히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그 혹시 퍼센테이지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꼭 그 비율로 분류하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에크모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이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주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주
가능한 한 예. 많은 분들한테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 방법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초기에는 나이가 많이 든, 그러니까 고령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이 메르스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추이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젊은 그 의료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당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전부 감염이 됐었고 예. 거의 그 응급실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평택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입원실 상황에서 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감염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는데요. 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연령이 많이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예. 사실은 감염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바이러스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적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어린아이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없는 것이고 네.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예. 사실 병원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뭐 심각한 얘기로 하면은 그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면역력이 없는 상황까지 면역 부전인 상태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은 감염되면 완전히 기저질환이 중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감염되기도 쉽고 사망하기도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반면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중동에서 보면 여자들이 낮은 이유가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보다 외출을 하거나 밖에 나가 있는 그렇죠. 확률이 노출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예. 떨어지는 것이지 여자 남자가 이 감염력이 뭐 달라서 예. 적다는 얘기는 전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의료진들 중에 방호 장비를 다 갖추고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대다수가 그렇죠.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종종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감염이 된단 말이죠. 예.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레벨 D를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네.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또 우리가 매뉴얼대로 제대로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벗을 때 매뉴얼이라든지 예. 또는 그것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다 지켜져야 레벨 D로 충분한 것인데 예. 사실 레벨 D 방호비라는 것은 피부도 노출돼 있고 여러 그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매뉴얼대로만 제대로 한다면은 WHO나 이런 데서 그 리커먼드하는 추천하는 이유는 예. 이거 갖고도 충분히 막을 수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 뚫린 부분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바이러스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동 같은 데서 이 정도로 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일본 환자나 지금 중국에서 한 10번 환자나 우리나라의 그래서 그 연기사를 한 2번 환자나 거의 똑같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중동거나 이거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변이가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다만 그 14번 환자 거는 좀 다른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아, 교수님이 보시기에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얘기인데 아, 예, 예.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로 간 거랑 2번이나 10번이나 간 거랑 바이러스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RNA 바이러스라는 거는 환자 체내에서도 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손을 만들면서. 아. 근데 그럴 때 만들어진 변이가 몇 개라도 있어갖고 예. 그것이 만약에 이 만드는 단백질의 구조를 약간 변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사람한테 감염하기 좋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확률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염기서열 구조라는 게 조금만 변해도 변이라고 그럴 수는 부르는 있죠. 겁니까? 예, 이 단 한 개가 변한다 할지라도 예. 요 한 개가 변한 것이 요것이 만드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한 개를 변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변이시켜 줄 수 없으면은 예. 없는 건데요. 만약에 아미노산이라는 거 하나 변화시켜 줄 수 있으면은 네. 이 단백질이라는 게 구조가 조금 바뀌거든요. 아. 구조가 바뀐다는 거는 이 우리 몸의 호흡기 세포에 들어가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되게 거의 그 환상적인 확률이고요. 이런 부분은. 예, 예. 근데 다만 이 14번 환자의 유전자 서열을 확인한다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10번 환자라는
입원 환자, 우리가 이제 입원 환자 갖고 했었는데 그거랑 뭐 거의 같은 식으로 하면 되니까 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뭐 거의 안 됐겠죠, 변이는. 네. 거의 같은 거겠지만 그런 확인을 한번 절차는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 이제 부분 폐쇄를 했고요. 이제 오는 24일까지 부분 폐쇄가 되는데 거의 2주 가까운 예. 시간 동안 이제 부분 폐쇄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이 바이러스가 과연 사라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는 얘기를 사라지죠. 지금 24일이라고 한 이유는 예. 이 잠복기 14일을 더하니까 10일에서 24일 해갖고 14일에서 24일로 잡으니까 그때까지는 환자가 안 생기면 이제 바이러스는 다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뚫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염원을 모르는 166번이라든지 165번 환자의 예. 감염원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감염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있는 건 없었지만 이 사람이 또 오염을 시켜주게 되면 또 14일을 확진이 된다고 그러면 또 14일을 더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없이 장기화가 되는 것이고 이 중간에 연결고리인 환자만 없다면은 환경 중에 있는 바이러스는 지금 벌써 다 불활성화돼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잠복기를 우리가 2주로 잡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중동에 있었던 사례를 기초로 그렇죠. 예, 우리가 중동의 가져온 역학 거잖아요. 데이터를 1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역학 예.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역학 데이터를 보면은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확진된 날짜로 보면은 2주이 넘는 경우는 있어도 예. 이게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시차가 약간 있어 갖고서 14일보다 더 넘은 경우는 뭐 한두 케이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는 또 감염 시기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감염된 날짜로부터 증상이 나오는 날짜까지가 잠복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4일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169명 정도의 지금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잘 역학 정보를 데이터 정리를 해서 예. 앞으로 알아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14일이 더 넘는다고 그러면은 예.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쳐서 14일 이상을 해야 되겠죠. 글쎄요, 그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각에서는 그 기관을 부분 폐쇄한다든지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 그걸 이제 만약에 잠복기 2주 그러니까 딱 2주간을 가둬놓고 나서 그 이후는 이제 문을 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성을 우리가 메르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뭐 3주 혹은 한 달까지도 좀 더 내다보고 확실하게 방역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뭐 설명하시겠어요? 과잉 방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완치된 환자조차도 계속 추적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일로는. 예. 하지만 지금 10,000명 가까이 이 격리 인원이 자가격리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예. 지금 다 줄었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뭐 30일로 한다든지 해갖고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14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또 14일로 하면서 그 추적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좀 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네, 저희가 뭐 진정세라는 표현을 앞서도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혹시나 이거를 지금 이렇게 뭐 다행이다, 진정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확실하게 변수 같은 게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어떤 변수들이 좀 있겠습니까? 더 나빠질 수 있는 변수들. 아주 나빠질 수 있는 변수는 경희대 강동병원에 투석실 있죠. 말씀하시는 투석실이 지금 그 환자가 예. 투석을 하고 있는 중에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원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76번 환자가 진짜 아까 나온 것처럼 슈퍼 전파자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주변에 접촉했던 분이 전부 감염이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65번 환자는 76번 환자하고 동선이 전혀 겹치지가 않아요. 예, 예. 물론 그 응급실하고 투석실하고는 바로 건너라고는 그러는데 예. 전혀 그 문도 다르고 공조도 따로따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만약에 투석 환자가 또 더 이상 감염된 사람이 있다든가 예. 혹은 이 165번 환자에 의해서 투석하고 있는 환자들이 감염이 됐다든가 예.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잠복기 아니니까 27일까지가 잠복기니까 예. 27일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오늘 벌써 21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6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한 열흘 정도 지나는 거 보면 대부분 열흘 안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 잘 추적을 하면은 아마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강동 경희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분수령, 그러니까 어디가 고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내일 정도. 오늘 내일 정도요? 지금 근데 오늘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투석실에서는 안 나왔고 한 명 나오긴 했지만 뭐 강동병은 그 확인이 다 되는 76번 그 환자 안에서 격리가 돼 있던 분이니까 예. 그 응급실에 같은 시기에 계셨던 분이 또 격리 대상에 있었던 분이니까 이 문제가 아닌데 예. 그 200몇십 명의 격리에 빠져 있는 부분들 중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감염이 안 됐다면 좋은데 165번 환자가 현재 확진이 돼서 감염이 돼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예, 여기가 알겠습니다. 진짜 폭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목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폭탄으로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안 생기는 걸로 봐서 며칠만 잘 넘어가면은 14일 다 돼서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르스가 중동에서 이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습도에는 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 이거 습도는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이 습도에 분명히 약하긴 합니다. 예. 환경 중에 나왔을 때 습도가 높으면은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상당히 뭐 반 이상 짧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것은 전염력이라는 것은 공기 감염이 됐을 때 그 습도에 약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지금은 걸어다니는 그 연결고리들 그 환자들이 서로 옮겨주는 접촉 감염 또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예. 습도랑은 전혀 지금 상관없는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공기 감염 얘기는 참 저희가 많이 했던 예, 부분이긴 그렇습니다. 한데요. 뭐 만약 저번에도 이제 교수님 출연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의 확진자 수를 훨씬 더 그럼요. 넘어가는 예. 수준이 돼야 그 예. 부분을 거론할 수 있는 예.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역 당국은 이제 6월 말을 1차 목표로 종식을 잡고 있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그 WHO는 7월 말까지 봐야 된다. 예. 단정적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사견으로는 이게 언제쯤 종식 선언,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엔 메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그걸 예상은 할 수 없지만요. 네. 제가 기대하는 바, 희망적인 걸로 보면은 8월 초 정도에만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초요. 예, 그러려면은 네. 7월 초에는 환자가 완전히 계속 없어야만 예. 8월 초에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예. 환자가 한두 명 나오다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은 8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예, 진정세가 접어드는 국면에서 제가 자꾸 뭔가 우려를 나타내고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쭤보면 지금 좀 희망적인 것이 예. 이 삼성병원 같은 경우 24일이 이제 잠복 기간 마치는 날이니까 예. 지금 21일부터 이제 내일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이 한정적일 것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 경희대병원 같은 강동병원인 경우는 예. 그렇게 대량으로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네. 다만 그 한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또 투석하고 있는 환자가 감염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만 잘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슈퍼 전달자, 슈퍼 전파자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8월 초에 정식 선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메르스의 변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보시나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다 할지라도 네. 만약에 한두 개 변이가 돼서 전파력이 강해졌다 할지라도 종식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에는 이 바이러스의 그 숙주 자연계의 숙주라고 그러는데요. 예. 자연계의 어떤 동물이 갖고 있다가 또 돌발적으로 이 감염을 시켜주면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니까요. 예. 박쥐에서 우리한테 직접 오진 않고요. 낙타라든지 혹은 낙타 젖을 마신다든지 예. 살균하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걸린 게 오만에서 온 사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감염 경로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 지금 사람이 환자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낙타랑 감염이 성립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막으면 안 되겠고 좀 더 잘 막으면 앞으로 토착화라는 개념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종의 뭐 풍토병, 풍토병으로 코르스 이런 내용은 뭐 그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